반짝 테마가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글로벌 로봇 시장은 24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9%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테마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로봇 테마주 이제 갑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탑픽으로 꼽아드렸는데 다음날 8% 급등, 그리고 오늘도 14%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20% 수익이 났습니다. 로봇 테마주 한 번에 끝날 거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전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의 1가구 1로봇 선언도 나왔고요. 글로벌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의 한계는 명확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나와야 되고요. 얼마 전에 로봇 ETF가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설명에 앞서서요, 간단히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강한주식연구소 요즘에 핫한 어플 중에 하나죠. 무료 어플입니다. 그런데 추천주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은, 자 보세요. 월요일날 나왔던 종목 어떻습니까? STX죠. STX 이 연상 가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3일 만에 100%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런 흐름들 나왔죠. 언제 들어갔습니까? 월요일날 요날 추천드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거의 준상한가 25% 급등하면서, 이거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수익들이 나온 상황이죠. 또 한 종목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은 뭐죠? 자, 화요일날 종목은요, 강원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원에너지가 화요일날 추천이 나갔었는데, 강원에너지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요때 추천이 나가가지고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12,000원대까지 이렇게 수익이 터지고 있으니까 요즘에 굉장히 핫한 어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까지 써드리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흐름과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 설치하시는 방법은 주식성공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요렇게 뭐가 나옵니까?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아이폰 모두 무료로 설치해서 무료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어플과 함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봇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로봇 청소기도 로봇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언들을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비전 선포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리서치 내에 로봇 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핵심 기술 확보를 진행 중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냥 비전 선포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유망 성장 사업으로 보고 투자와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지능형 로봇을 조기 제품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능력을 확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드디어 삼성전자가 나서기 시작했구나, 이런 이슈를 가지고 테마주들이 일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자, 실질적으로 로봇주에 있어서는 이 로봇주가 제가 메가 테마가 될 가능성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짝 테마가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죠. 자,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심화됨에 따라서 대표적인 자동화 설비인 로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봇들은 뭡니까? 서비스 로봇보다는 일단 산업용 로봇이죠. 직교 좌표 로봇이라든지 이송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조적인 변화는 뭡니까? 산업 현장에서 어떤 구조가 이게 변화함에 따라서 앞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수요는 역대 최고 수준 51만 7천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를 했고요. 이 산업용 로봇에서 하나 더 발전을 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협동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협동 로봇은 3만 9천 대로 전년 대비 50%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용 로봇의 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 로봇 수요도 전년 대비 37% 늘었는데, 사실 요 세 가지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산업용 로봇은 이미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첫 번째 섹터가 되겠고요.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요, 사람이 기계와 코업, 그러니까 협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만들고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 시장이 커질 겁니다. 서비스 로봇은 우리가 청소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요 시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의 지역별 비중은 중국이 52% 차지를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본이 9%, 미국이 7%, 한국이 6% 순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 잠깐 살펴보면, 아까 제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뭡니까? 공장 자동화,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것이 협동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를 타준다든지 아니면 치킨을 튀겨주는 거, 이것도 협동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서비스용 로봇은 뭡니까? 의료 로봇, 수술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군사용 로봇도 있고 안내 로봇, 요거는 공항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셜 로봇, 요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글로벌 로봇 시장은 24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9%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로봇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12.3%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30억 달러 규모고요. 연평균 2%밖에 성장을 안 합니다. 성장률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일본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일본이 장악한 로봇 핵심 부품에 있어서는 국산화가 몇 프로만 진행이 됐습니까? 15%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가장 중요한 산업용 기계 로봇 있죠. 뭐 있습니까? 환학이죠. 이거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성이라든지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일본 업체들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자, 일단 현재 우리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기와 서버 모터, 이거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죠. 이 로봇 구동부, 여기서 핵심 부품들인데요. 이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국내 로봇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보시면은요, 전체 수익 규모 9,182억 중에 4,500억 정도가 어디서 들어온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산 수입 비중이 48.8%로 미국, 중국, 독일, 대만에서 수입하는 양보다 이 네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 서버모터와 감속기는 일본이 전 세계 시장 독점하고 있습니다. 서버모터는 59%, 감속기는 75% 점유를 하고 있죠. 뭐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하드 드라이브 시스템,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아마 70% 이상 될 거예요. 하모닉 감속기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전통적인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발전 방향들을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그랬고요.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2차 전지도 역시나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규제 혁파를 해주면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격차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산화에 조금 더딘 흐름들을 보이면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국에서는요, 산업용 로봇 발주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런 시장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미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요, 어떻게 됐냐 하면 12,300
25대를 발주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를 하면서 분기 수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리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때문에 계속해서 제조 설비를 어디로 들어옵니까? 미국 내로 들어오는데, 미국은 뭐가 있었죠?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민 방지법을 만들었죠. 이민을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이 튀어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하면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일해달라고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로봇 도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은요, 국정과제로서 주력산업 고도화를 하겠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제조 현장의 로봇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AI, 배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있어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이제 격차 확보했고요. 배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글쎄요, AI 쪽에서는 격차를 확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로봇에도 R&D 강화, 또 신한산업의 수요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선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죠.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돌봄 로봇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뭐 굉장히 커진다기보다는 여기는 돈이 되지 않는 시장이죠. 돌봄 로봇은 어디에서? 정부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스마트 안전장치 설비, 웨어러블 로봇, 이거는 괜찮아요. 이것도 삼성전자에서 제임스 힙이라든지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는 됩니다. 그 다음에 IoT 그리고 스마트 기술과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서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하겠다. 요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요것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인 드론의 위력을 받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얼마 전에 삼성증권에서 K로보테마 지수를 구성을 하면서 ETF를 상장을 시켰습니다. 여기 들어간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들어가야죠. 그죠? 대형주들 들어가야 됩니다. ETF는. 그래서 요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LG 이노텍은 왜 들어갔습니까?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들어간 거고요. 본격적으로 로봇 업체들이 나오는데요. 로보티즈가 비중이 제일 많고요. SFA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로보와 에브리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뭐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뭐 AI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율주행 쪽도 들어가는 거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티드 랩이 들어가는 근데 이것은 일자리 관련주죠. 그런데 뭐 로봇 관련 뭐 전문가를 양성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티드 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종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로보티즈, SFA, 유일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로버, 에브리봇을 보면서 적어도 ETF에 상장된 업체들이 무슨 제품들을 만들고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매매할 수 있을 종목들 타점도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보죠.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여러분들, 로보티즈는 사실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이나믹셀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것은 하나의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속기를 이렇게 모듈화 시킨 것인데, 특징들 이런 것들은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로보티즈가 만드는 것은 집게미, 일개미, 이름도 이쁘게 지었죠. 그래서 집게미와 일개미를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요것은 실내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요것은 실외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규제들이 많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로보티즈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뭐 큰 급등도 없고 큰 하락도 없이 이번 주를 보냈죠.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튀어 올라갔었는데 여기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밀려버렸죠. 그러면서 다시 추세대 안으로 들어와서 오르락 내리락 아주 채널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쌓여있는 요 추세대의 경계감들이 작용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는 당장 매수하고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들이죠. 왜? 여기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는 이 추세대의 하단을 지켜주는지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자, 주봉 차트 보시면은 주봉은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슈팅 한번 크게 나왔죠. 그리고 11선 와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5번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동의 5번 흐름, N자 파동이죠. 그래서 4번 나왔다가 5번 나오고 6번으로 진행이 됐다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두 번 잡으면서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봉상 안착, 그 다음에 눌림목 가지고 다시 5번 자리로 들어가서 10주선에서 반전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데 하루 한 주 아니면 2주 정도 조정, 음봉 조그맣게 나오면 조정 받으면 그 다음에 돌파할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FA입니다. 굉장히 큰 종목이죠. 시총이 아마 1조 한 3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SFA는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SFA를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산업용 물류 업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이런 물류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 예전에는 매뉴얼 피킹 스테이션,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SFA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로봇 피킹 스테이션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 자동화를 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디스플레이 업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솔루션, 그 다음에 글래스 솔루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매출 수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2차전지 시스템에 들어가는 2차전지 공장에 들어가는 솔루션들이 훨씬 더 수주 잔고가 많습니다. 거의 50% 이상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유통 기타 솔루션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자동화 설비에 있어서는 SFA가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디스플레이가 주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6년 17년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엄청나게 수주가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수주가 올라왔어요. 수주 잔고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SFA는 2차 전지 공장들의 증설과 함께 실적 흐름들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FA의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20% 정도의 주가 밴드를 가지고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강한가도 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자, SFA의 실적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조 한 3천억 4천억 정도 시총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매출액이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얼마? 2천억 정도가 돼요. 작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500억, 그 다음에 2분기에도 418억, 3분기에 468억, 그 다음에 4분기에는 거의 600억대에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2천억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로봇 관련주 굉장히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들 보시면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봉상에서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자, 하락 추세대가 하나 쭉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고점을 치고 내려와서 요 추세대 안에서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상승 추세대를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급락하고 8월달 9월달 무너지면서 요 추세대마저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보시면 여기 매도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쌍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가겠지만 이 채널 안으로 연말 그리고 내년
내년에 들어갈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SFA는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채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채널 안에서 이렇게 채널 하단 때렸다가 상단 갔다가 중반 왔다가 또 상단 때렸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에 따라서 매매하면 매매하기 굉장히 편하다. 게다가 지금 저평가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로봇 테마를 공략하시겠다라고 한다면 SFA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SFA 가지고 단타 치려고 하면 기절합니다. 워낙에 호가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아주 심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ETF에 편입된 종목 유일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이렇게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직교 로봇은 뭡니까? 좌우 아니면 상하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협동 로봇 만들고 있고요. 다관절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SFA와 마찬가지로 제조 자동화 설비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만드는 제품들을 보시면은 직교 로봇, 그 다음에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에 있어서 일단 제품의 어떤 다변화 아니면 제품의 이제 다양성은 갖추고 있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일 로보틱스는 테마성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죠.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까 SFA는 한 20% 밴드 안에서 움직였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100% 갔다가 반토막도 났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움직이는데 자, 파동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파동, 1번 파동이 여기서 나왔죠. 쌍바닥 잡고요. 이렇게 급등해서 11선 눌림목 가지고 또 뚫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1선 오면 다시 튄다 그랬죠. 그래서 요 볼린저 밴드 돌파가 실패할 때까지는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번 뚫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도 무너졌기도 했고요. 그런데 항상 급락할 때 뭘 보시라? 거래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급락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물량들이 나온 물량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들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까지 수렴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매물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달 넘게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지금 빠져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디까지 올려붙였다? 요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그죠? 요렇게 지지를 받다가 무너졌던 구간 여기서 장대 음봉 무너지고 나니까 장대 음봉 터지죠. 그리고 나서 돌파 못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한번 트라이를 하면서 손바뀐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일 로보틱스는 SFA와 같이 중장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 많다. 특히나 요렇게 새롭게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음 주 요 추세대에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면 여기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또 한 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유일 로보틱스는 약간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로보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로보가 들어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로보스타는 자, 아까 유일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보시면 제조용 로봇이 74%, 그 다음에 공정 물류 장비가 한 18%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로보스타는 이적재용 로봇에 있어서 특화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도 보시면 이렇게 이적재용이 압도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연간 매출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매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나 영업이익률도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 관련 제조용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로보스타도 차트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스타 일본 흐름들 보시면은 약간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들 보시면은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 조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추세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세대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한눈에 지금 흐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저항을 맞았고요. 이 저항이 올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파를 했느냐? 7월달, 8월달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돌파는 했거든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는 흐름들 나오다가 지수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반급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반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로보스타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있죠. 소외다.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들은 가능합니다. 테마성 흐름들을 보이면서 종목들이 옆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 매수는 쑥 들어올 수 있으나 이것이 장대 양봉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지지 않고서는 오늘과 같이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다가 밑으로 박아버리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로보스타보다는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는 유이 로보틱스가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보입니다. 로보가 들어가서 뭐 굉장한 것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주력 품목들은 뭡니까? 이런 교보제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관련해서 이런 키트들, 그래서 아이들 학습과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로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뭐 아니면 로봇 관련 테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ETF에는 들어갔습니다만 실적 흐름들을 예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보제 팔아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차트 흐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의 차트 흐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테마 흐름 타면서 가벼운 종목이니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로보가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로보스타가 시총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시총 차이도 있긴 있지만 워낙에 작은 종목이고 올리기 쉬우니까 완전 드라마틱하게 올렸죠. 갔다가 막 올리면서 매집을 한 겁니다. 요렇게 거래량이 터진 것이. 그래서 큰 상승들이 한번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방으로 꺾여 있는 상태. 여기 돌파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저항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 또 걸렸죠. 저항 또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저항 걸려 있는데 요거 돌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뭘 봐야 되냐면 실적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시면은 자, 이래요. 매출액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흐름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올해 분기 매출을 보시면은 18억, 24억, 29억 정도 나오면서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로보에 있어서 기대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좋은 것은 뭐냐면 가볍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 매집 거래량들이 툭툭 터져줬고요. 그리고 종목이 원체 가벼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수급들이 들어오면 좀 탄력적인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저항권들 있죠. 여기도 밀렸죠. 여기도 밀렸죠. 그래서 마디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는 로보를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끌고 간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본 김에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제가 탑픽으로 꼽아드렸던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4%가량 급등을 했죠. 그리고 제가 요날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한 8% 올랐고요. 이렇게 뚫어줬는데 아까 차트를 비교하시면 로보하고 차트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로보는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 있죠.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때요? 고점에서 빠지지 않고 지수의 급락에도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의미 있는 돌파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락 추세들을 오늘 돌파하면서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였어요. 윗꼬리도 많이 달렸고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많은데 버티고 있다라는 것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 로봇 테마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속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탑 클래스인 업체가 어디다? SPG라고 말씀을 드렸죠. SPG도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락 추세대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바닥 하나 잡았고 두 번 잡았고 세 번 잡으면서 이 바닥에 대한 신뢰성들도 높아져 있는 상태죠. 거래량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돌파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일정 부분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수급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봇 테마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관심은 가지시되 메가 테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탁금이 좀 더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탁금 늘어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테마주를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는 판단이 들 때 제가 유튜브 아니면 어플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테마주들도 연속해서 갈 수 있으니까 포지션을 길게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자, 시장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들이 툭툭 터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그리고 주식성공TV와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